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유산균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그 중에서 고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유산균들 종류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건 좋은 유산균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그 사이에 조금 고르기 난해한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집안 유전자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장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다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거의 채소를 먹지 않고 육식 위주의 완전 극지방에서 사시는 분들과 우리같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장내 환경이 같다면 그것 또한 이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바실러스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몇몇 유산균 제품들에서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를 부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는 드셔도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이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제품으로 사용하여 장내 환경을 조성해주는 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간 제품도 있죠. 코아귤런스는 이렇게 락토스포어가 대표적인 원료사이며 이렇게 유산균의 유전자 특성인 스트레인이 MTCC5856이라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균주들에 비하여 적은 수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20억밖에 안 들어있죠. 만약에 이게 20억으로 그렇게 효과가 강하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모든 유산균에 다 넣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은 단일로 들어간 우수한 제품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배치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 제품은 국내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유명한 외국 제품들에서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효과가 애매하고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코아귤런스가 우리나라에서 부원료로 사용되는 추측으로는 유산균의 수, 즉 10억, 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CAV 유산균 수를 뻥튀기 할 때 사용됩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의 이름은 코아귤런스, 즉 응집한다의 의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기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되면 포자, 딱딱한 껍질을 형성하여 보호막을 두르며 생존합니다. 이래서 생존력이 높죠. 유산균의 경우 1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200억, 300억 이렇게 투여해야 100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표시된 100억 표기랑 우리나라 100억 표기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장되어야 하는 숫자고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억을 보장하려면은 4배, 5배 이렇게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는 생존력 자체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습니다. 기능은 애매하지만 생존력 하나만은 끝내줍니다. 그래서 유산균 검사를 할 때 머릿수를 채운 데는 아주 최적의 프로바이오틱스죠.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도 여러 스트레인이 존재합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균, 람노서스라는 균은 사실 한 개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유전자에 따라 특허가 걸려있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스트레인이 공개가 되어 있죠. 기능도 꽤나 다릅니다. LGG, GR1, 러셀11 등등 정말 다양한 균주가 있습니다. 같은 람노서스라도 스트레인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는 괜찮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꽤 고가인 스트레인은 이렇게 직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바실러스 코아귤런스 단독인데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유산균들, 실제로 N포털에서 검색하여 찾아본 유산균들 가격은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가 있고 저렴한데 마지막에 부원료로 바실러스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 그 제품을 인도산으로 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5분의 1이거든요. 약사 공론에 기고된 뉴스를 보면 다른 업체들은 보장균 수를 지키기 위해 5배에서 6배 정도 유산균을 더 투여하는데 유산균이 아닌 첨가물로 보장균 수를 쉽게 올리는 바실러스 코아귤런스를 이용한 방법이 문제가 되었고 인도에서 수입되며 가격이 5분의 1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균주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균주면 더 가격이 붙고 로열티가 붙습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고요. 괜히 많은 회사들이 생돈을 주고 듀폰 다니스코, 크리스찬 한센, 러셀 이런 회사들에서 유산균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가성비 유산균 괜찮습니다. 가격 저렴한 유산균 괜찮습니다. 스트레인 없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만 가성비 유산균에 바실러스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다. 이건 절대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가성비 라인은 가성비가 있어야 하는데 유산균 숫자를 뻥튀기 한 것인지라 다른 제품을 드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엔테로코코스 제품들입니다. 엔테로코코스 페칼리스 페시움은 국내 제품은 아닌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실 때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만에서 2018년 엔테로코코스 페칼리스 및 엔테로코코스 페시움은 식품 원료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균주입니다. 다들 항생제 먹기를 꺼려하고 먹더라도 중간에 끊지 말라고 끝까지 먹으라고 설명을 들으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항생제 내성은 누구라도 가지기 싫어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게시한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방코마이신은 거의 이제 마지막 쓸 수 있는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못 쓰게 되면 진짜 세균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엔테로코코스 애들 장알균은 원래 장에 공생하고 있는 이 균주
자기도 세균인지라 항생제가 들어오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문제는 너무 잘 살아요. 죽지를 않아. 공생하는 건 좋은데 죽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가 항생제에 살아남은 비법을 다른 애들한테 공유합니다. 그래서 병원 감염에서 이 두 균주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엔테로코쿠스에 속하는 모든 균주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독성 유전자, 즉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좀 더 안전하게 굳이 엔테로코쿠스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체제도 많은데 말이죠. 국내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확답드릴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따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저 균주 특성상 오염이 쉽게 되다 보니 설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직구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이것 말고도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굳이 엔테로코쿠스를 먹어야 한다면 참고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가지, 19가지 이런 균주로 되어 있는 유산균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산균 제품들 정말 다양한데 보통 보면 안 맞는 제품들이 꼭 있습니다. 모든 유산균이 자기에게 다 맞으면은 모르는데 한두 가지 자기에게 안 맞는 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17가지 유산균이 모두 내 장에 맞을까? 그건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듀오락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 6가지가 들어가 있고 드시모네의 경우 8가지, 균 종류가 많아야 이 정도이며 극단적으로 유산균 1개로 승부 보는 좋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몇 종의 균주를 넣었는데도 가격도 저렴하고 유산균도 많다. 이러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제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 종류가 적고 유산균 많은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꼭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효과가 좋고 잘 발휘되는 유산균들은 균주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한사에서 나온 LGG 유산균의 경우 이거 균주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유산균도 있고요. 이렇게 3개, LGG, BB12, LA5 이렇게 3개만 섞어서도 베스트셀러 제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검색에서 나온 제품들 위주로 봐봅시다.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 국내 제품이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선택의 영역이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가 유산균 나열상 가장 뒤에 있으니 그래도 가장 적게 들어가네요. 서머필러스 균주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기준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균주입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 하는 유산균이죠. 예전에는 균수 분리기로 오명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유산균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우리가 먹는 치즈와 같은 유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균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애매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균주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보면 유산균이 19개나 들어가 있군요. 여러가지 기준에서 다 애매하게 안 좋게 보여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을 보면 유산균 개수가 일단 엄청나게 많군요. 꺼림칙합니다. 부원료로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코아귤런스는 몇 년이 더 지난 뒤에 확실히 검증된 뒤에는 추천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런 아기를 가지고 들어간 제품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제품을 보겠습니다. 스트랩토코쿠스 서머필러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유산균들은 있으니 넘어가도 됩니다. 꼭 스트랩토코커스가 많다고 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실러스 코아귤런스까지 들어가 있군요. 이 제품은 작정하고 기만하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제품을 보면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스트레인이 ST21 있는 균주라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바실러스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릅니다. 다음 이 제품의 경우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에 코아귤런스가 들어가 있고 균수를 뻥튀기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유산균만 거르신다면 그래도 중간 이상의 유산균을 고르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좋은 제품들은 워낙 많지만 먼저 일단 별로인 제품들을 제외하면 다들 중간 이상을 가는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늘은 유산균 이건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코아귤런스가 들어간 제품들도 당연하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산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만 같은 가격이면 더 괜찮은 제품들이 많고 더 효과적일 겁니다. 또한 유산균은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이다 보니 코아귤런스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위험성은 한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섭취하지 않아서 몸이 낯설어한다는 점과 유산균도 세균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코아귤런스, 생명력이 질겨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